한 중학생이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자 한참을 고민합니다. 해결 방법이 생각난 걸까요? 갑자기 수학 문제를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챗GPT에 물어보자 불과 몇 초 만에 풀이 과정까지 알려줍니다. 영어 문제의 경우엔 어떨까요? 순식간에 긴 글을 읽고 독해까지 척척 해냅니다. 인간보다 빠른 속도로요. 챗GPT까지 이제 언어를 이해하고 질문을 답하고 수능을 어느 경우에는 이제 제한된 범위쯤 사람만큼 잘 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본에 지저에 더 많이 쓰고 있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거기에 의존적이 된다. 복잡한 추론 능력이 필요한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에서도 1등급을 기록한 AI. 8등급에 머물렀던 2년 전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 속도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지식을 던져주고 끝, 그거를 잘 했는지 시험 문제로 확인하는 그 방식은 아닌 거죠. 지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은 또 달라져야 된다. 그 경쟁은 이제 AI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질문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AI는 완전히 답을 다르게 내놓죠. 인간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이 등장할 거란 미래. 이제 교육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국내 최대의 로봇 전시회. 30여 개국, 300개사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최첨단 신기술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팔. 인간의 팔 대신 다양한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다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깊이 영역의 일을 안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일들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에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뭐 그런 유의 취지의 로봇들을 만드는 거를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배달이나 배송 업무에 쓰이는 자율주행 로봇에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지금 많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점찍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의 시대라고도 많이도 하고 있는데 AI가 형상화되는 것의 1차는 결국 로봇이거든요. 이 AI를 탑재한 로봇들이 앞으로 이 도심지나 이런 저희 일상생활에서 많이 친숙하게 좀 다가올 수 있는 시기가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목받는 혁신 기술로 손꼽히는 자율형 인공지능. 자율형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스스로 판단도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작동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AI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학습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왔어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초록불을 건너야 돼.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내가 비켜가야 돼. 자동차가 지나가니까 기다렸다가 지나가야지 라고 다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금 자율주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선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들이 도심을 누비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달을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지금 배달을 하고 있어요. 복잡한 도심의 환경에서도 배송을 담당할 정도로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는 눈앞에 와 있습니다.
로봇이 우선 신호등 건너고 그리고 장애물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잘 배송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리뷰에 많더라고요. 그게 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머지않아 누구나 다 로봇을 소유하게 되는 미래가 올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전통 산업 중 하나인 농업. 한여름 무더위에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제초 작업입니다. 수천 평의 농지를 손수 예초기로 작업하려면 많은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농사에 로봇이 투입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전엔 사람이 이렇게 좀 손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됐던, 직접 봐야지만 알 수 있었던 그런 작업들을 AI가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업에도 이런 AI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로봇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통 산업인 농업도 인공지능 기술의 실험장이 됐습니다. 첨단 로봇팔 기술을 이용해 수확 로봇을 개발했다는 한 벤처 기업. 이거 원래대로 4.2로 약간 바꾼 걸로. 실례로 이제 저희가 이 로봇을 개발을 할 때 실질적으로 투입된 인원이 1년 동안 3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3명이서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딸기 인식 알고리즘이라든가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단 3명이서 하드웨어까지 다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챗GPT 같은 그런 AI 툴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좀 개발의 속도나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단기간에 저희가 개발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딩까지도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해주는 시대. 이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도 AI를 쓰고 재료공학과도 AI를 쓰고 뭐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도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고, 그건 이제 뭐 AI를 접목시키는 거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세대들은 AI 네이티브가 될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하면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뭐 AI 때문에 내가 직업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 얼마나 그걸로 성과를 빨리 내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겠죠. 서울의 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만화가를 꿈꾸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웹툰 제작 실습 시간. 스케치북 대신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AI로 웹툰을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작품들을 만들어낼 건데, 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자, 어떤 이미지를 만들까요? 사람을 만들까? 배경을 만들까? 뭘 만들까? 르네상스 시대 종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 말고 또? 천사요. 천사요. 엔젤? 네. 엔젤. 또 명령어 던져보세요. 고양이. 고양이? 엔젤, 캣, 도그. 이렇게 입력된 명령어에 맞게 AI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명령어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물. 그려졌어요. 학생들은 놀란 반응입니다. 학생들은 AI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발전하는 모습 보니까 와, 진짜 끽하면은 진짜 엄청난 일이 터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그림을 여러 장 그려야 되니까 AI를 활용하면은 조금 더 노동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인공지능은 웹툰 작가의 조수가 되어 제작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민송아 씨.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이두나의 원작을 그린 인기 작가입니다.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채색 작업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살인적인 작업량에 밤을 샐 때도 자주 있습니다. 낮밤도 없어요. 식사 시간도 없어요. 요즘에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 고민도 됩니다. 요즘엔 AI 프로그램만 있으면 클릭 한 번만으로 채색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얘가 진짜 한 번에 이렇게까지 해주고. 처음으로 AI 기술을 써본 민송아 작가. 소감이 어떨까요? 한번 써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굉장히 놀랐죠. 클릭 그거 한 3번 해가지고 필요한 작업이 끝났으니까 곧 오겠구나. AI 시대 오겠구나. 아직까지는 직접 채색한 그림이 더 정교하지만 앞으로 AI 기술이 어떻게 앞서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생각지도 못하게 기계학습을 시켜봤는데 AI의 어떤 성과가 꽤나 좋게 나와서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는 고양이 그려줘. 이거는 택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된다는 것까지도 이제 가게 된 거죠. 다양한 인기 웹툰을 만나볼 수 있는 웹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곳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초상화를 그려주는 로봇입니다. 한 여성이 AI 앞에 앉자 AI가 카메라로 여성의 얼굴을 살피더니 펜으로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AI가 그려준 초상화. 과연 실물과 얼마나 비슷할까요? 녹대대학에 나온 것 같아서 실물이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 그림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완성된 초상화가 마치 이연세 만화가의 그림체와 비슷합니다. 주장님. 아주 참 좋은 집인데 그래? 이연세 작가는 야구를 소재로 한 작품 공포의 외인 구단을 발표하며 40여 년간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죠. 그는 최근 AI로 작업을 하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AI에 학습시킨 작품만 4천여 권에 이릅니다. 50년 뒤에 어떤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1980년대에 이연세가 그렸던 외인구단 그림체를 가지고 만들고 싶다. 그거는 제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절대 그렇게 못해요. 똑같이 못 그려요. 그거는 완벽하게 학습시켜 놓으면 그나마 인공지능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제가 혹한 이유죠. 제가 죽고 난 뒤에도 나 대신에 내 그림체로 내 세계관으로 내 캐릭터를 가지고 만화를 만든다. 그거는 제가 영생하는 거잖아요. 창작의 영역까지도 대체하는 AI. 이런 기술이 발전할수록 작가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큽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건 AI가 어디까지 작업을 해줄 건가. 근데 물론 한 70%까지는 사실은 사람이 그림을 하나도 못 그려도 70% 정도는 표현할 겁니다. AI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나머지 30%의 영역이 이제 창작 그 콘텐츠를 두고 경쟁을 하겠죠.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습해서 그만큼 더 그림 능력이 있는 사람은 AI한테 주문하는 게 그만큼 더 까다롭고 밀도 있는 걸 주문하는 거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에서 미래의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노대원 교수. 그는 AI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글쓰기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글쓰기 교육이. 이 생성형 AI, GPT-3 모델은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곧 이 글쓰기 교육이 무너지겠다. 근데 글쓰기 교육이 교육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교육 그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몇 달 전 출시된 챗GPT의 새로운 버전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젠 텍스트 입력 없이 음성 대화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Give me like a nice, evil, maniacal laugh. Not bad. It's too squeaky. Make it more like deep and kind of manic, I guess. Do you think you can do that? Okay, yeah, that's a little creepy. 인공지능이지만 인간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반응까지 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뭐 혼자지만 여러 목소리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1인 감독하에 뭐 영상을 만든다든가,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가, 사실 이런 것도 멀지 않은 미래에 쉽게 가능해지겠죠. 우리 학생들은 예비 교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기술이 있지만 몇 년 뒤에는 훨씬 더 발전하니까 그걸 미리 좀 알고 그 뒤에 예상해서 또 다른 교육을 좀 상상하고 미리 준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이제 사용자의 몫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했던 글쓰기. 하지만 오늘은 챗GPT와 협업해 단막극을 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창작을 해보는 시간이죠. 단막극 작성하는 거, 희곡 창작하는 활동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챗GPT에 원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인 명령어로 입력하면 불과 몇 초 만에 대본을 써내려갑니다. 인간 작가는 챗GPT의 결과물을 보며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점을 다시 명령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정 지시를 내리게 되면 그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됩니다. 과연 학생들은 결과물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네, 생각보다 이제 5분이라는 조건을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너무 짧아서 그럼 여기 갈등을 더 추가해줘, 아니면 뭐 이런 느낌으로 양에서 늘려줘라고 했는데 밑에 한 2줄 더 띡 보여서 아직 뭔가 사람이 하는 그 창의력과 뭔가 그 갈등이라던가 그게 재미, 그게 이 강약 이런 거에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었구나. 오히려 여러분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더 재밌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첨단 AI를 쓴다고 모두가 다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창작자와 교육자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 기계 자체로서는 창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AI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뭔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그 도구와 함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 문명에서 AI가 나온 시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얘기해 보면서 그 방향을 좀 맞춰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교육도 달라져야겠죠.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초중등 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강원도 산간마을에 위치한 한 학교. 여기 땅만 샀지 건물을 지어야 언니한테 돈을 오늘 아이들은 코딩 수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과연 코딩 용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소프트웨어가 뭔지 알아요? 소프트웨어요?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무슨 뜻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뭔가 기계로 뭔가를 조종하는 거. 몰라요. 약간 조종기 만드는 거. 인공지능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기계어가 뭔지 알아요? 기계어? 아니요? 무슨 뜻 같아요? 기계 만드는 데? 기계를 만드는데? 기계어요. 기계어는 기계가 말하는 말입니다. 저희 마을이나 주변에 컴퓨터 학원이나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컴퓨터를 배울 수가 없어요. 보셨다시피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학교가 유일한 공간이고 학급 수도 작으니까 선생 교원도 굉장히 작거든요. 이 작은 인력으로 다양한 뭐 교육이나 체험이나 하는데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교육이 강조되면서 수업 시수는 계속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교육 환경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교육 전문 교원의 수는 아직까지 학교당 1명도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나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은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그 교육자들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또 그 기기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얻기가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하고 이 경험이 나중에 이제 그 디지털 격차가 점점점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게 좀 더 우려할 만한 것이죠. 디지털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일명 체험버스라 불리는 이 버스를 타고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들이 직접 외지의 학교들을 찾아다닙니다. 오늘은 직접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우리가 코딩을 할 건데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인 건 알겠죠? 이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써야 되지 않아요? 컴퓨터 학원 하나 없는 산간 마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코딩을 배울 기회를 얻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은 처음 해본 코딩이 그저 신기합니다. 코딩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야외로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코딩해 만든 자율주행차를 운행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거 만들고 나면 뭐가 행복해요. 제가 직접 로봇을 조종해보고 코딩해보니까 신기했어요.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 1명 구하기 쉽지 않은 산간 벽지에서 이런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건 SW 미래체험 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부족한 전국 13개 지역에 SW 미래체험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는 2019년이고요.
그때 시작한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더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는 정보교과 선생님들이 아예 거의 뭐 전무한 상태였고, 또 지금은 그래도 교구제들이나 소프트웨어 툴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디지털 소프트웨어 교육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제대로 좀 그 교육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자라는 취지가 되게 컸고, 특히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은 도서관 간 벽지라든지 뭐 좀 어렵고 좀 힘든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마련을 했었습니다. 강원 미래체험센터가 있는 강릉. 이곳에 가면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관광객들을 위해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선정이 되었고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탑승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율주행이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기술로 세계 각국이 상용화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죠. 강원도는 미래 산업의 소외 지역이 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특색에 맞게 강원 SW 미래체험센터에서는 자율주행을 올해의 주요 테마로 선정해 차별화된 교육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자율로 시작을 할 건데, 여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저 신호등 정보를 읽고 여기서 멈출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아이들이 탄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목적지까지 운행되는데요. 신호나 장애물까지 스스로 감지해 빨간불에 정차합니다. 자율주행차를 처음 타본 아이들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오늘 처음 알았던 게 최대로 충전됐을 때 10시간 가능한 거랑, 그리고 이제 여러 센서가 이제 저걸 조종하는 게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내가 이제 동영상이나 TV로만 봤던 그런 것들을 실제로 눈앞에서 체험해보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람을 통해서 또 전달 듣는다 보니까 확실히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있으면 됩니다. 잠깐만 있어봐. 그 시간 센터에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한 번만 눌러라. 한 번만 눌러. 모두 경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모인 아이들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이곳으로 코딩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연마다 여러 가지 코딩 대회가 열립니다. 그럼 그 코딩 대회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배우는 그런 수업입니다. 경시대회에 도전하고 싶어도 사설학원이 많지 않은 강릉에서는 파이썬 같은 코딩 언어를 따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5학년 때 처음으로 지원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태율이. 그동안은 공식을 암기하고 문제를 풀며 틀에 박힌 공부를 해왔다는데요. 근데 내가 만드는 게 코딩을 배우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가슴 뛰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경진대회에 참가해 수상을 하는 쾌거도 이렇습니다. 코딩을 배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SW 센터에다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받고 오더니 엄마 나는 코딩을 하면 가슴이 뛰어. 그러더니 자기는 프로그래머가 돼야 되겠다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본인이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건 전문성을 가지건 사실 AI는 베이스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다는 건 얘네가 자기가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던 그걸 활용해서 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 4시
김주희 강사가 수업을 위해 길을 나섭니다. 갈두항, 해남 땅끝에 있는 갈두항으로 갈 거고요. 갈두항? 네.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갈 계획입니다. 섬에 위치한 학교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면 이 정도 고생은 늘 감수해야 합니다. 미래체험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업들이 도서, 벽지나 섬이나 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요. 익숙해서 좀 멀리 수업 간다 그러면 거의 항상 새벽에 출발, 어두워져서 출발하고. 미래체험에서는 섬마을 학생들을 위해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해남 땅끝에서도 배로만 40분 이상을 가야 하는 작은 섬 노화도입니다. 결국 우여곡절. 탔습니다. 배를 탔네요. 배를 타면 성공한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갑자기 긴장이 좀 풀어지시는 것 같아요. 배 타고선 긴장 풀어도 돼요. 배만 타면 되네요.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세이.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전남 나주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결혼을 하고 일상이 이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 전에도 일을 하긴 했지만 결혼을 하니까 제가 계획할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았고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자기 개발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는데 미래체험에서 강사 양성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의 목적지 노화도에 도착했습니다. 땅끝 해남에서도 한참 떨어진 섬. 이곳의 초등학교에선 디지털 교육을 담당해줄 전문 강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래체험 강사들이 이곳까지 먼 발걸음을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미래 유망 기술 중 하나인 드론입니다. TV나 교과서에서 많이 봐오던 드론 기술이지만 이렇게 직접 코딩한 드론을 조종해보는 건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앞으로 직진해야 될 것 같은데. 직진. 네. 괜찮아요. 날리니까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다르네요, 애들이. 직접 날리고 코딩으로 날리는 것보다 이 조종기로 날리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알겠어요.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게임 하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드론을 날려서 저기 가서 저 글씨를 촬영을 하는 거야. 핑크만 아래로. 메모지가 붙어있는 곳까지 드론을 조종해서 거기에 적혀있는 속담을 맞히는 게임입니다. 앞으로 살짝 더 가볼까요? 앞으로 전진, 전진. 네, 조금만. 내리세요, 내리세요. 살짝만 내리세요. 메모지까지 드론이 거의 근접했습니다. 과연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자, 네. 노래법을 배우는 거 좋아요. 엄마를 좋아해, 엄마를 좋아해. 정답. 속담 게임까지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드론 날리는 거는 코딩이 더 재밌어서 또 듣고 싶어요. 요거를 항상 많이 쓰는 선수예요. 뿌듯해.
뿌듯함이 피곤함을 이기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만나고 오면 올 때마다 느끼는 바가 저도 있으니까 회차가 해가 쌓여갈수록 스스로도 뿌듯하고 아, 나 오늘 그래도 좀 잘한 것 같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오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은 뿌듯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화적인 경험,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이럴 기회가 적잖아요. 학원도 없고, 그다음에 늘 보는 선생님하고 그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외부에서 와서 평상시에 만져보지 못했던 거, 보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 너무 좋아서 섬은 계속 지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미래체험 사업. 그동안 수혜를 받은 학생들만 해도 80만 명에 달합니다. 첫 해년도에 한 10만 명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그 학생들이 이제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또 저희랑 같이 하면서 좀 다양한 꿈들을 많이 키워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는 대학교에 어느 쪽으로 갈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나 소프트웨어를 좀 전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학교나 진로도 이렇게 바꾸면서 좀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기회들을 좀 만들어준 것들이 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 강사 하나 구하기 쉽지 않은 산간 벽지에서도 디지털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미래체험 강사진이 각 지역마다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강사들을 위한 워크숍이 마련돼 있습니다. 미래체험 사업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미취업 청년들을 강사로 채용해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1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공존을 통해서 인공지능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지만 강사로 채용된 뒤에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강사들의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강사로 이제 16년 차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더 역량이 커지고 학생들한테 열정도 더 키울 수 있는 과정이 생겨서 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해왔던 거에서 다시 매너리즘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진로 선택을 앞두고 한창 고민이 많은 시기일 텐데요. 이 고등학교에서는 미래체험 강사들의 소프트웨어 수업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오늘은 파이썬이라는 코딩 언어를 이용해 이미지를 변환하는 법을 배우는 날입니다. 게임 개발자라는 꿈이 있지만 학교 정규 수업에서는 따로 코딩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준현이. 학원 같은 것도 없고 대부분 독학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서 배워야 되니까 쉽지는 않죠, 많이. 저 같은 경우는 그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로 진로를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중학교 때 막 아침 9시부터 막 원주까지 가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 듣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아이들의 꿈이 좌절되는 게 선생님은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래도 접할 기회가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셨나요? 하면은 못 해봤다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 윤석이와 친구들은 아직도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끼리 방과 후 코딩 동아리를 만들었다는데요. 친구들은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발자나 아니면 게임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꿈이 인공지능 연구원이 저는 되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제가 게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게임 자체를 좋아해서 이 게임을 제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기도 했었고. 지난해부터 여러 대회에 출전해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다는 친구들. 오늘도 곧 있을 대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가끔 이렇게 학교 끝나고 서로 집에 가서도 뭐 디스코드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이런 게 좋을 것 같다, 저런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도 하고, 또 만든 게 있으면 이것 좀 봐줘라 하면서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계 막 뜨는 거. 이번에 개발할 프로그램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데요. 딸의 전화번호로 딸과 흡사한 목소리로 돈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딸의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는 물론 말투까지 딸과 비슷했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나 큰일 났어. 왜 큰일 났어? 얼마 전에 내가 친구 사채 보증을 써줬는데 그랬어? 진짜 딸의 목소리라고 믿을 만큼 감쪽 같은 전화.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잡혀왔어. 아 진짜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돈 보내줘야 돼? 여기엔 딥보이스라는 첨단 기술이 쓰였습니다. AI가 사람의 목소리를 학습해 그대로 복제하는 기술인데요. 이를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아이들은 어떤 주제로 대회에 나설 계획일까요? 네, 딥보이스랑 사람의 목소리를 비교해서 어떤 게 인공지능의 목소리고 어떤 게 사람 목소리인지 그걸 구별해내는 인공지능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AI를 개발하게 되면은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범죄 같은 악용 사례도 막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런 게 개발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는 아이들. 그럼 우리 1차 대회 그거 공지 났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지금쯤이면 나왔을 것 같은데? 열어. 오늘은 이번에 출전했던 대회 심사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아 됐으면 좋겠다. 어디? 이거 아니야? 야 봐봐. 결과는 예선 통과입니다. 우리 강원도 우리 한 팀이야. 와. 야 우리 강원도 한 팀이야. 바로 본선으로 가서 대회를 한 다음에 거기서 또 좋은 결과 있으면 해외 연수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알았어. 목표를 어디까지 보세요? 해외 연수 아닙니까? 당연히 해외 가서 또 해외 여러 친구들이랑 또 경험도 나눠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체험의 소프트웨어 수업에서 시작해 점점 더 큰 꿈을 꾸는 아이들. 아이들은 소프트웨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요즘은 GPT도 있고 또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들도 많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인공지능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걸 만들어서 사회에 많이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또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 잘 버는 게임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좋은 게임 만들고 싶어요. 인공지능 시대
미래 인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의 꿈.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들이 배움의 기회가 사실 평등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주변의 환경도 좀 영향을 미쳐서 누구든지 하고 싶고 누구든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좀 동등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게 좀 앞으로의 방향 목표입니다. 오늘도 먼 길을 달려가 아이들의 곁을 지키는 선생님. 급변할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의 미랄이 되고 있습니다.